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공동저자 세 분인 구창한, 유윤수, 최규민님을 소셜 네트워크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그 세 분 모두 외부 강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워싱턴 포스트와 그리고 허핑턴 포스트 그리고 한국 정부 대 미국 정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최 교수님. 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8월하고 9월에 걸쳐서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거는 이제 한 여류 작가분이 일종의 그 시사 전문 블로그로 이제 개설을 2006년인가 한 4년쯤 된 이제 그런 그 블로그 매체거든요. 네. 시사 전문 매체. 네. 근데 이제 뭐 재미라면 재미겠지만 너희들하고 이렇게 한번 게임을 해보고 싶다. 방문자 수를 한번 네. 우리가 앞지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내기를 걸었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도 재밌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이벤트성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했는데, 그게 딱 한 달 만에 네. 원래는 한 350만 명 정도가 뒤져 있었던 건데 이게 한 달 만에 역전이 돼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매스컴 쪽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큰 충격으로도 다가왔던 그런 건데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무기가 네. 이제 그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그 버튼 하나를 새로 이렇게 장착을 시켰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허핑턴 포스트 소셜 뉴스라는 새로운 이렇게 간이 매거진을 만들면서 네. 거기에 기존의 페이스북의 그 가입자들을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이 네. 이 허핑턴 포스트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붙임으로 인해서 350만 명의 방문자가 한 달 사이 역전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상당히 경이적이네요. 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제 저희가 쭉 그 소셜 미디어가 네. 그 국내 혹은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기업 베이스뿐만 아니라 그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사례를 이제 살펴보던 중에 좀 어떻게 발견된 사례인데요. 지금 USA 그 가번이라고 그래서 이제 합중국의 그 메인 사이트죠. 그 USA 가번먼트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네. 그냥 헝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마치 그 구글 검색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검색창 하나에 자기들 그 전화번호 하나 딱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 가벼운 플래시로 돌아가면서 그 밑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 3종을 이렇게 딱 그 추천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우리랑 커넥트를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버튼만 이렇게 한 7, 8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버튼의 첫 번째가 페이스북, 두 번째가 트위터, 네. 세 번째가 뭐 자기들 블로그 이런 네.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어떤 사이트로 와서 어떤 민원인이나 어떤 그 내용을 찾고자 하는 분이 찾아가고자 할 때는 수많은 그 백화점식 메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찾아가라는 얘기인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이 어떤 그 민원 사항이 있거나 무슨 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자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이나 혹은 트위터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그냥 그 담벼락이나 그런 네. 그 포스트 창에다 남겨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 자체를 가지고 관리자들이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담벼락 자체가 다른 또 유저들과 공유가 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이런 소셜 미디어가 그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까지 그 전맥이 돼 있는 한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 트위터가 먼저 붐을 일으켰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그 미디어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페이스북의 동향에 대해서 구창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 사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트위터로 이렇게 소통을 막 해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소통 말고 좀 더 친해질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어떠한 그 국내 SNS 갖고는 그걸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고, 저 페이스북의 친구는 이제 제가 5,000명까지 프로필에 만들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네. 대한민국 사용자 중에 최초로 제가 5,000명 아. 도달되어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친구 추가를 하려면 네. 기존의 친구 중에 한 명씩 이게 연결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친구가 5천 명까지 한계돼 있어서 제가 8월 중순 정도에 5천 명 리미티드가 걸려갖고 최초로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친구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우리들이 기존에 봤을 때는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5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그 5천 명의 친구가 또 5천 명의 친구를 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친구의 친구 개념까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5천 곱하기 5천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친구의 친구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165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에는 한 8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초대 손님을 이제 초대를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일이 답변해 주기도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춰져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만의 팁이 있다라고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인맥을 친구를 관리하거나 인맥을 만들 때는 두 가지 패턴 갖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방식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 마침 물어본 것도 네.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라는 방식인데요. 네. 굉장히 그 방식은 SNS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SNS는 어떤 방식의 인맥 관리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은 네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을 알게 하라. 누가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하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페이스북은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친구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너무 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담벼락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남겨주려고 너무 안 하셔도 전혀 고민될 네. 게 없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시장에서의 페이스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해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윤수님께서 해외 시장의 어떤 페이스북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해외 사례는 사실 이 페이스북이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만은 외국 사례는 지금 한 5년 정도의 지금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페이스북 자체가 여러 기업들이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 쪽도 그렇고 유통 쪽, 패션 쪽, 전자 쪽도 그렇고 기업 쪽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30대 기업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어떤 그 소셜 프로그램 개념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증권가나 애널리스트 등 그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규민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보는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가 사실 그 증권할 때 가장 먼저 그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소셜 미디어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누가 알고 있는지 사람을 찾아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 자체에서 어떤 기능들을 찾는 부분보다는 이런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네. 조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마 그 친구를 제대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소셜 커머스와 페이스북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해외에서 가장 크게 성공을 했고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 유사한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인 그룹폰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과 생긴 지 1,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업체로 성장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심플한 개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면 리소스가 낭비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제품 같은 게 있거든요. 호텔 방이라든가 네. 스파라든가 네. 하루 종일 목욕을 한 사람이 해도 물은 틀어줘야 되고 100명이 해도 물은 틀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이 낭비되는 영역에서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넣으면 이득이 되는 이제 이런 업종에서 그 티켓을 오늘 몇 명이 신청하면 반값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티켓몬스터 같은 이제 업체가 그걸 그대로 이제 그 공연이나 어떤 연극 이런 쪽에 이제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고요. 네. 그런 영역, 그러니까 공동구매형 이 반값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게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성공한 모델이고 네. 가장 돈을 많이 번 걸로 치면은 진가죠, 뭐 진가. 그 소셜 우리가 커머스라고 하는 사례를 뭐 단순하게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도입한다면요. 지금 그 페이스북 플랫폼 위에 그 판빌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네. 판빌이라는 게임을 하려면은 네. 일단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이템을 사야 돼요. 네. 내가 이거 계속 키우려면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게임 아이템을 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의 또 커머스 개념이 게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로 해서 지금 진가는 한 달에 1,000억씩 번다고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우리 사회의 단절된 소통의 문화에 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바라보는 미래는 장벽과 비밀이 없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의미를 가지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성공이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쾌한 소통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